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SKC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SKC가 유상증자를 했고, 또 유리급한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한때 18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가 이제 8만 원 정도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의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고, 급락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요. 또 실적 발표 과정에서 나왔던 이른바 이제 거기 상무이사하고 애널리스트와의 Q&A, 그 Q&A 속에 주가를 반전시킨 한방, 그 한방이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인지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SKC의 유리기판이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한때 강하게 반등을 했었죠. SKC 유리기판은 기판의 기술이 50%, 디스플레이가 30%, 반도체 공정이 20%, 이렇게 100%가 융합된 이른바 미래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 유망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서로 이쪽 분야의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역시 SKC도 미국의 앱솔릭스라는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미 2년 전에 그 공장을 다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수율 개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퀄 테스트를 통해서 대량 공급을 위한 마지막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마지막 과정의 이제 뒷이야기들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그 2분기에 실적을 발표했죠.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실적 발표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분기에는 토탈 얼마를 했냐면 6,454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144억 적자 났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항은 이 에비타, 여기 있는 에비타가 291억 원으로 이제 흑자가 났다. 이 흐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분기에 이제 6,454억에 영업이익이 144억 적자인데, 1쿼터에는 매출액이 4,966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87억 적자입니다. 물론 이제 당기 순이익이 1분기에는 756억 적자고 2분기에는 822억 적자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냐 안 났냐, 이걸 더 먼저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흑자에 낸 내용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소재에서는 2,540억 원의 매출을 올려서 308억의 적자를 냈고, 반도체를 한 다음에 이제 ISC가 자회사죠. ISC가 2분기에 729억의 매출을 올려서 영업이익이 213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KC의 화학 부분의 매출이 3,178억. 상당히 좀 화학 부분의 매출량이 크죠.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30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 2쿼터 4,600억, 올해 1분기 4,900억, 올해 2분기 6,400억. 매출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 쪽을 보시게 되면 이게 매우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분기에 지금 2,540억의 매출을 올렸고, 그 1쿼터에는 1,569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보게 되면은 1분기보다 매출액이 1,00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작년 4분기가 1,133억, 작년 3분기가 1,600억, 작년 2분기가 1,200억. 쭉 보게 되면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1쿼터, 올해 2쿼터의 매출액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높아졌다.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단도 보시게 되면 작년 2분기에는 1,200억의 매출 올려서 영업이익이 381억 적자. 올해 1쿼터는 1,560억의 매출 올려서 326억의 적자. 올해 2쿼터, 2분기는 2,500억의 매출 올려서 308억의 적자. 이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반도체 부분 보시면 반도체는 영업이익이 올해 2분기에는 213억, 그 다음에 올해 1분기에는 236억. 반도체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좀 늘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화학 부분은 최근에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을 통해서 화학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는데, 화학 부분은 작년에 2분기 적자, 3분기 적자, 4분기 적자였는데 올해부터 굉장히 큰 구조조정 이후에 흑자를 내고 있죠. 1분기 96억 흑자, 4분기 305억 흑자. 화학 부분은 뭐 그닥히 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혹독한 구조조정 다음에 흑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SKC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전지와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게 되면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2차전지 소재에서 보게 되면은 북미에서 이제 ESS 쪽으로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아서 그쪽 부분에 이제 매출이 좀 늘고 있고, 말레이시아가 지금 원래 그 2차전지는 이제 넥실리스라는 회사가 정읍에가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정읍에 있는 생산 기지를 전부 다 이제 말레이시아로 다 이제 옮겨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지금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 이제 경영 중심의 시너지가 나면서 이 쿼터에서는 ESS의 그 상당 부분 생산량이 좀 높아지고 있고, 캐파가 이제 풀로 가동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가동률이 85% 이상의 가동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전의 가동률은 40% 정도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가동률이 85%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향후의 매출 구성에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이 반도체 부분, 이제 ISC 부분이잖아요. 반도체 부분은 이 베트남의 이제 그 증설 완료가 올해 10월 달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설이 완료가 되면 훨씬 더 매출 단위는 또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부분 상당 부분 이제 시너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 흐름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채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부채가 작년 말에 233%였는데 올해 이제 6월 말 기준, 상반기 기준에 부채 비율이 157%로 떨어졌습니다. 유상증자가 있는 다음에 1조 1,600억 유상증자 있는 다음에 그 중에서 한 6천억 정도를 부채 상환에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233%에서 157%로 떨어졌다. 이 부분도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24년도부터 25년도, 26년도 쭉 이제 매출액 단위를 한번 볼까요? 매출액. 이게 이제 1분기 단위 내용인데, 올해 2분기 매출이 6,400억인데 24년도를 통틀어 봐도 뭐 4천억, 4,500억, 4,400억, 4,200억. 2024년도에도 5천억을 넘지 않았습니다. 25년도에도 작년 3쿼터에만 5천억 찍었고 나머지는 다 4천억대. 4,300억, 4,600억, 4,280억. 근데 올해 2쿼터에는 6,400억대의 매출을 확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SKC가.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보여드리면, SKC는 SK가 이제 지주회사고, SKC는 이제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SKC는 SKPIC라는 이제 화학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매각을 진행 중에 있고, SK 넥실리스라는 2차전지의 동박을 만들어서 전기차하고 ESS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 그다음에 ISC는 반도체 이제 소켓 실리콘 검사하는 회사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 실리콘 쪽에 상당 부분 강점이 있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매출이 AI가 고도화되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자회사, 이 앱솔릭스와 SK 리비오가 있는데, 앱솔릭스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미국의 조지아주에다 만든 유리기판 회사입니다. 21년도에 공장을 착수를 했고 24년도에 공장이 완성이 됐는데 아직 유리기판이 양산이 될 듯 하는데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제가 정확하게 마지막 한 방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SK 리뷰, 이 회사는 이제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해서 이제 파는 회사인데 베트남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SK가 미래 산업, 앞으로 미래는 플라스틱에 이제 썩는 플라스틱이 대세가 될 거로 보고 미래를 선점하는 차원에서 SK가 투자를 한 회사인데 이 역시 이제 올해 부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올해 이 쿼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매출 단위가 이렇게 6,4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낮지만 적자폭은 144억, 영업 적자가 144억, 24년도에도 700, 600, 500, 800억 적자 났죠. 25년도에도 700, 600, 500, 1000억 적자 났죠. 그렇죠. 근데 이 부실을 한 방에 작년에 탁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올해는 1쿼터에는 287억 적자, 2쿼터에는 144억 적자. 지금 적자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런 추세로 보게 되면은 3분기에는 이제 분기 흑자가 날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레이시아의 넥슬리스 현황. 지금부터는 이제 회사가 Q&A로 통해 공개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건데, 말레이시아가 이제 생산 거점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고, 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공장은 4개, 1-1, 1-2, 2-1, 2-2. 이 공장이 풀 가동돼서 85% 이상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동박전지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우위의 시장을 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물량이 없다. 그래서 수요자가 위주로 한다면은 수요자가 부르는 게 값인데 지금 공급자 우위로 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생산 거점이 풀로 가동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고정비가 줄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넥실리스 자체로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1년이면 이 회사의 적자가 한 3천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걸 다 털어내고 이제 흑자로 간다고 하니까 이 넥실리스가 흑자로 가게 된 시점이 왜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제 이 넥실리스의 연도별로 매출과 순이익인데 이게 20년도에 SK로 이제 인수가 됐는데 21년도에 매출에 6,600억을 했고 585억 순이익을 냈어요. 22년도에는 8,100억이 매출 올려서 186억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600억을 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짜였던 회사가 23년도, 2차전지가 이제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2023년도부터 적자 682억, 1,600억, 작년에 1,918억까지 영업적자를 내는 큰 고비를 있었는데 지금 그 과정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 과정이 있다. 혹독한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쭉 이제 보시게 되면은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데, 현금성 자산. 이 회사 현금성 자산이 지금 한 2조 정도 있어요. 2조. 2조의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작년 말에는 1조 한 400억 있었는데, 올해는 이 쿼터에는 2조 682억. 그러니까 현금은 굉장히 넉넉하게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156%. 부채 비율은 156%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리기판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가 유리기판이잖아요. 지금 SKC의 지금 주가를 한번 잠깐 한번 볼게요. SK 주가는 지금 8월 5일
지금 이제 2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81,000원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SKC는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81,200원, 61,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18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유상증자 이후에 유리기판이 뭐 좀 가속화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작용됐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적자가 많이 났던 24년도 주가는 18만원까지 갔습니다. 25년도 주가도 18만원까지 갔고, 저점이 아무리 떨어져도 9만원대 이상은 유지가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유상증자가 9만원대 유상증자가 있었던 거죠. 지금 주가 81,200원은 과도하게 24년도, 25년도 그때의 저점보다 주가가 더 빠져 있죠. 종합지수는 또 올라가 있고 회사는 또 좋아졌는데 주가는 더 빠져 있다. 과매도 국면에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SKC의 주가를 뭘로 좌우하냐? 여기 보시게 되면 신규 사업 2개는 매출이 없죠. 신규 사업 2개. 이 신규 사업 2개가 뭐냐면은 앱솔릭스 유리기판 사업하고 베트남에 만든 SK 리비오, 썩는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 이 2가지가 이제 미래 산업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매출이 꽝입니다. 매출이 꽝. 그래서 이 2가지가 매출이 확 바꿔져야 SKC가 한 방에 있는 거죠. 한 방에 있는 거죠. 자, 이제 유리기판은 크게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인베딩 방식, 넌 인베딩 방식이 있습니다. 인베딩은 기판 하나 만들면, 지금 여러분 기판은 다 아시죠? 이게 기판인데 이 기판 위에다가 이른바 이제 HBM 칩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린 게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판이에요. 이 기판을 지금 플라스틱 기판인데 유리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AI가 고도화되면 막대한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판이 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 전달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유리로 가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유리 기판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리가 안에 있는데 이 안에다가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불량도 나고 고도화됩니다. 이게 이 안에다 패키징하게 되면 굉장히 좋긴 한데, 이것은 SKC가 이쪽에 거의 한 2년 동안 목매어 봤는데 수율이 잘 안 올라. 그리고 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넌 인베딩, 이렇게 유리기판을 만들어 놓고 일반 기판처럼 여기에 바로 위에다가 패키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 기판이 아니라 유리기판인 거죠. 그럼 유리기판 가게 되면 전기 전달력이 열 효율이 열에 강하고 전기 전달력을 높여서 전력을 적게 먹고, 그래서 HBM AI 반도체를 계속 패키징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엔비디아처럼 고 퀄리티의 이른바 이제 GPU를 만들 때는 반드시 유리기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들이 이 패키징, 미래 패키징 사업에는 유리기판에 이제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플라스틱 기판은 거의 이제 없어지진 않겠지만 저사양, 약간은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분들 쪽에 이제 플라스틱 기판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베딩만 고집하지 않고 넌 인베딩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넌 인베딩 양상. 그러니까 파지 않고 그 위에 바로 생산하는 이제 패키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조기에 이제 지금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랑 퀄리티 테스트, 수율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게 한 방이에요. 그게 한 방. 그래서 이번 Q&A 때 이제 중요한 내용 나왔는데, 투트랙을 진행하고 있고 유리기판 6천억을 단계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리고 협력사, 미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사죠, AMAT와 지금 세부 자금 집행을 협의 중에 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앱솔릭스가 그냥 독단적으로 그냥 투자할 수 있는데, 이걸 이른바 자기 지분의 30%만 갖고 있는 AMAT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들의 절대 파트너 AMAT와. AMAT는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서 반도체 주지에서 주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요. $600 이상의 주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중에 1차 투자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인베딩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냐? 조지아 공장에서 기판 해머 테스트라고 써요. 해머 테스트. 왕초 때려서 부서지는지. 일본서 사전 평가를 하고 있고, 대만에서 패키지 레벨 신뢰성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글로벌 검사 장비로부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올 예정이다. 근데 이게 인베딩 방식. 이제 잠시 이제 좀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진행되는 방식이고, 넌 인베딩 방식은 퀄 테스트 통과되면 바로 공급이에요. 바로 공급. 이미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장을 세웠고 2년 동안 퀄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외국인도 기관도 지금 목록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회사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하반기에 공급사 선정이 과제다. 하지만 공급사와의 약속으로 구체적 언급할 수는 없다. 양해해달라. 증설, 양산, 안정화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내부의 플랜이 있지만 투자 시기 구체화할 사안이고 확정 시점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증설, 양산, 안정화 진행 중. 여기 보이죠? AMAT와 기본적으로 이제 6천억을 단기적으로 투자할 생각인데 증설, 양산, 라인을 추가하고 양산에 대한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막바지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샘플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있고 수율 향상을 위해서 POC 개시 준비하고 있다. 이 POC가 뭐냐면 제품 양산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생산 공정을 다 한번 돌려보는 이 과정으로 보게 되면 회사가 발표된 방식으로 인베딩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계속 평가 중에 있고 넌 인베딩 방식은 연내 공급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 있죠. 연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금 유리판 공장을 만든 회사는 SKC의 앱솔리스밖에 없습니다. 앱솔리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내년도에 아키텍처 GPU 내용이 고열량 GPU를 내년도에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유리기판이 일부라도 엔비디아에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또 물론 다른 회사도 있죠. 그래서 이 자체는 이제 올해 내에 공급사를 선정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토론실을 보게 되면 실리콘 임포터저가 나오면 유리기판은 어떻게 되나? 유리기판은 나가리 된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올라와서 SKC를 갖고 있거나 유리기판 이제 반도체 검사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있는데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불안하잖아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시 제가 이제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와우페이퍼라는 네이버의 카페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뭐 리포트부터 투자 전략, 관심주 쭉 있는데 여기 오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오늘의 임용주를 딱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딱 들어오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가족회원 서비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족회원 서비스는 무료는 아니고 유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안정된 투자 분석,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흔들리지 않고 나는 안정되게 투자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제가 좋은 서비스가 될 거다. 그 생각을 듭니다. 리딩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사고 팔고 이런 건 없고요. 적어도 포트폴리오를 한 6개, 7개 구성하고 포트폴리오는 장세에 따라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이 포트폴리오 가격이 왜 올랐나 떨어졌나 우리는 주식을 좀 사야 되는가 물량을 줄여야 되는가 어떻게 압축 3개를 가져가면 어떤 종목을 가장 토픽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드려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실시간 시황 전략 종목 컨설팅을 해드려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종목의 움직임, 그리고 수급 분석,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 회원님들을 위한 이 영상 투자 분석을 또 따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루라고 하니까 뭐 비용이 뭐 이른바 한국경제TV나 제가 있었던 한국경제TV나 MTN이나 그런 데처럼 60만 원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루에 커피 한 잔, 하루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가격의 비용을 받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 투자하다 보면 한 달에 뭐 몇천, 몇백 정도 손실 보기도 하는데 정말 자기를 위한 투자는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안내 말씀은 여기서 마감되고요. 유리기판 계속하겠습니다. 실리콘 임포터즈가 나오면 유리기판이 어떻게 되느냐. 이 임포터즈가 이겁니다. 이 기판이 있죠. 이 기판이 이제 여러 개가 지금 휘니까 여기다 직접 패키징한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의 브릿지를 하나 더 집어 넣습니다. 이게 임포터즈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리콘으로 개발이 되어서 실리콘 임포터즈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실리콘 임포터즈가 나오면 여기 보게 되면 유리 임포터즈에는 임포터저, 실리콘 임포터저, 유리 임포터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양산이 되면 유리 임포터저가 좀 사실상 없어지는 거 아니냐? 유리 기판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왜? 유리 임포터저가 나왔는데 유리 기판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리콘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유리 임포터저를 한다는 자체가 보십시오. 여기다가 기판을 깔고 여기다 유리 임포터저를 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기판을 깔고 그 다음에 실리콘 임포터저를 넣는다. 비싸기도 한데 이 자체로는 효율이지 않죠. 그냥 유리 기판에다가 패키징하면 돼요. 안에 넣을 건가 바로 위에다 세울 건가. 그게 이제 유리 기판이에요. 그래서 인베딩과 넌 인베딩 방식만 있어요. 그래서 설령 유리 임포터저가 서비스가 된다 할지라도 이른바 이제 이 유리 기판을 커팅하는 유리 임포터를 커팅하는 이 커팅 반도체 장비는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리 기판이 등장을 해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리 임포터즈가 나온다고 해서 유리 기판이 시장이 위축되는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리 임포터즈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유리 기판의 넌 인베딩 방식이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실리콘 임포터즈가 나오면 유리 기판은 좀 굉장히 위축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유리 기판은 모든 글로벌 메이저들이 주시하는 기판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투자 포인트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그 SKC의 주가를 움직이는 또 한방 요인은 이 앱솔릭스의 나스닥 상장이에요. 지금 앱솔릭스는 지금 미국의 조지아에 공장을 지었고 채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ADR을 상장을 시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49조 달러인가요? 49조 달러를 유출했잖아요. 그래서 49억 달러를 그 공모를 받아서 더 자금을 유출했잖아요. 근데 이 앱솔릭스는 미국에 상장했기 때문에 이 앱솔릭스가 유리기판이 양산이 되면 나스닥에 상장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SKC를 투자할 때는 적어도 앱솔릭스인 나스닥 상장까지 미래가치를 보고 여러분들은 대응을 해야 맞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 왜 나스닥 상장이 가능할 것인가? 첫째, 이 앱솔릭스는 미국 정부로부터 7,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약 1,000억 정도를 보조금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23년도에 받았어요. 23년도. 그리고 그 뒤로부터 4년이 지났어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서 이게 첨단 산업 지원법이라고 그래서
딱 우리나라도 1,000억을 지원받았어요. 이 돈을.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 AMAT가 여기에다가 제3자 배당 위상증자를 3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30%. 결국 지금 앱솔릭스 장비가 지금 아니죠. AMAT 장비가 앱솔릭스에 지금 계속 세팅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AMAT와 협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6천억을 추가 투자하는데 1차 집행 곧 앞두고 있다는데 그게 어디에 투자하느냐? 저는 넌 임베딩 방식에 지금 올해 연내에 공급사를 선정하는 게 과제라고 했는데 막바지 POC를 좀 진행하고 있는 걸 봐서는 저는 그 양산에 투자를 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저의 내용을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것은 저희 분석된 오랫동안 이 종목을 분석하고 연구해 바에 의하면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앱솔릭스가 나스닥을 상장할 때 SKC의 가치는 한 번 더 부각된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제 SKC 유리기판의 투자 시 꼭 챙겨봐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최태원 회장이 여기를 2번이나 갔다 나온 거. 24년도 7월 달에 갔고 양산 일정 점검했어요. 25년도 작년 7월 달에 가서 앱솔릭스를 방문했어요. 갔다 와서 조치를 내린 게 하이닉스 부사장 강지호를 앱솔릭스 사장으로 내정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기술진까지 일부 배치를 해서 이 SKC의 유리기판을 양산을 수율을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26년 작년 12월 달에 최고 전략 책임자라는 걸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이 최고 전략 책임자라는 것은 사업화를 앞두고 이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보직을 만든 건데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SKC의 유리기판은 상당 부분 좀 임박한 건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공식 내용을 하나 보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이 SKC의 지분을 그동안에는 이제 6.02%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6.14%로 지분을 늘렸습니다. 6.14. 그래서 304만 주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SKC가 적자가 났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이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절대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리기판은 AI 고도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차기 미래 산업이랍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HBM 패키징이 계속 고도화되면 될수록 유리기판은 더 가치가 있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기판 업체들, 삼성전기, 일본의 이비덴, 대만의 TSMC 이쪽에 계속 지금 합종 연행하고 있죠. 이비덴하고 TSMC는 서로 이제 라인을 맺었습니다. 삼성전기는 여기 스미토모죠. 일본의 스미토모랑 합작 공장을 세워서 내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스타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비덴과 그 다음에 TSMC, 삼성전기와 스미토모, 그 다음에 앱솔릭스와 AMAT 이렇게 삼각부도로서 지금 경쟁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선두주자는 앱솔릭스, SKC가 가장 빠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년 넘게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임베딩 방식에서 넌 임베딩 방식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역시 저는 최태원 회장이 2번 넘게 갔고 아마 조만간에 저는 양산을 앞두고 최태원 회장이 한 번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최태원 회장이 SKC를 한 번 더 갔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이 주식을 좀 안심하고 좀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겠는가. 그때는 저는 이제 양산이 임박했다. 올해 한 번 더 간다고 치면. 그래서 그 내용도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좋아요, 구독하기 하시면 제가 그 부분 좀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C가 신규 사업에 성과가 나야 주가도 한 방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의 이 주가,
지금의 이제 주가가 8만 원 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크게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8만 1,000원대 가고 있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어요. 최고가 이제 18만 원대인데 발행 물량은 이제 4,300만 원 되죠. 유통 물량은 49.5% 되죠. 한다고 치면 이 회사는 지금 부채 비율이 156%고 주가는 이제 8만 1,000원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앱솔릭스의 공급사 선정 자체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 과정부터 스타트 라인이고 그게 나오게 되고 내년도에는 앱솔릭스가 공급되지 않아도 이 회사가 흑자가 난다는 거예요. 흑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도 흑자가 나고 앱솔릭스 공급까지 되게 되면 아마 내년도 올 하반기 그 시너지는 빠르게 재현될 수 있고 큰 한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가 이른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만의 승부점 있는 종목군들 하나를 잘 잡아서 그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SKC가 망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르기판 공장을 만들어 놨고 미국 정부가 1,000억을 투자했고 AMAT가 2대 주주로 와 있는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고 좀 미래를 봤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 하락폭이 클 때마다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방은 바로 이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톡커피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제가 아까 좀 드렸던 가족 회원제도 한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어려울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 원칙, 소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